상금해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스토리를 면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 오늘 추가 급락이 계속됐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반대 매매를 자극한다던가 자금을 묶어두는다던가 새롭게 또 부담 요소가 됐을 겁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 쪽에 일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같이 풀어가시죠.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코스닥이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으로 이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세권입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인텔의 시간의 강세 혹은 반도체 어제 시세 연속성 이런 걸 기대하며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힘을 내주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1.5%나 밀려나고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제외하고 또 다른 성장주로서 나름의 탄력을 보여줬었던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 1% 하락권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이제 하락권에서 일부 조금 회복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에코프로, BM, 금양 등의 일부 2차 전지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세 확인됩니다. 자, 기아 실적 내놓고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4% 이상 올라가다가 지금은 2%대로 상승폭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7월 끝자락입니다. 7월 마무리 전략 좀 세워주세요, 과장님. 네. 어제 사실 미국 시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한 나스닥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마무리는 또 약간 약세로 끝났습니다. 빅테크들의 일단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YCC 정책의 변화가 갑자기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12시에 아마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의 마음대로 그 정책을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면 미국과의 소통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일본의 물가 지금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을 본다면 사실은 이거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YCC 정책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 쪽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살짝 오늘 시장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의 날이 돼야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인텔도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최근에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 긍정적인 컴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의 오늘 날인데 불구하고 눌리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요인이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은 약간 시장의 변동성 12시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조금 잘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OJ 이제 12시에 대략의 이제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가 짙고 또 주말을 앞뒀다라는 점, 또 휴가 시즌이라는 점, 수급적으로 또 시장의 변동도 그렇고 뭔가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오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살펴가도록 하고요. 저희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 방향 살피면서 추가적인 섹터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쪽을 많이 샀나 들여다보면 핑크색 화장품 쪽 눈에 띄고 가온칩스, 두산테스나, 넥스틴, 기가비스 이런 반도체 쪽도 이제 최근에 기관 수급에 꽤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해 볼게요. 메모리 쪽은 감산으로 인해서 재고 피크아웃하고 가격 반등할 거다 기대감 있고요. HBM으로 인해서 또 이제 첨단 패키징, 후공정 쪽 관심도 올라가고요. 반도체가 그러게요. 오늘 반도체 날이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급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리고 일단 어제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에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계단식 상승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가 이제 9% 이상 상승을 또 한 번 했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캐펙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 추가적인 AI 서버향 투자를 이야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캐펙스가 증가하면서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쩐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컨콜이었고요. 이번 주 사실은 명확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컨콜을 통해서 반도체 하반기에도 괜찮겠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거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가 레벨 다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이 사실 오늘 전공정 장비주들의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HBM이라든지 후공정 쪽,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집중이 됐었다면, 전공정도 이제는 업황 자체가 턴하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전공정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HBM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돼서 뭐 이제 한미반도체, STI,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미리 땡겨놓은 그 주가에 어떤 그 보장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캐펙스가 확대가 되려면 올해 연말에는 투자가 완료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수주 소식을 기다려보시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죠. 네, 엔비디아. 네, 8월 중순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약간 원래는 이제 이번 분기는 살짝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27년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수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더를 받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도 그렇게 뭐 전망을 안 좋게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하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아마 이제 많은 기대감을 반영해 놓은 주가는 만약에 이번에도 가이던스 상향을 안 한다면 오히려 또 실망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저는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뭐 근 몇 년 내 매출이 10배 이상 늘 거다라는 이제 또 해외 분석 기관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뚜껑 너무 궁금합니다. 실적 뚜껑 열고 전후의 반도체 전략도 그때 또 과장님과 함께 호흡할게요. 자, 화장품도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대형 화장품사들이 모처럼 좀 불을 뿜어줬습니다. 뭐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뭐 일부 기대감이 등장하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는 뭐 연초 트렌드 그대로 약간 중소형 쪽, OEM, ODM 쪽으로 많이 쏠렸네요. 네, 이쪽 자체는 일단 구조 조정을 거의 완료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쪽에 어떤 수요단이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번 주에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실적 발표가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분기 지나서 계속해서 화장품주들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들을 좀 바스켓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가장 수급이 강했던 펌텍코리아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자면 일단은 2분기 매출액 YOY로 16%, 그다음에 영업이익단도 YOY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가 지금은 어떤 트렌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VT GMP의 리들샷 이런 것도
쪽도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스틱이라든지 튜브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썬 제품 쪽 계절적 성수기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프리몰드 제품의 수주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쪽은 네. 이제 국내 화장품 용기 쪽에 MS 3위인 기업이 있는데요. 삼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게 이제 인수가 됐는데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에 인수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 회사였는데 그만큼이 인수됐냐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2년 당기순이익이 14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퍼로 20배 정도를 받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펌텍 코리아의 시가총액이 22년 기준으로 해서 191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퍼가 한 15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미 상승을 많이 했고 기관들이 많이 담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은 향후의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점프업 한다면 또 아마도 관심은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등폭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셨을지 열어보시죠. 하이브입니다. 멀리 보자. 잔금 해제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하이브 하면 최근에는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가 결국 정국의 솔로 앨범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했다 뉴스인데 이 하이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관심을 갖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에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이 매수 기회인 거예요. 네, 왜냐면 막 올라갈 때는 엔터주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없고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을 하회할 수도 있고 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일회성 요인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락하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손익 같은 경우가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지만 그렇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실적이 이번 대회 안 좋은 게. 일단은 그 공연 같은 실제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그 이제 매출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율이 좀 상승을 해요. 네, 이 원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터도. 그래서 원가율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6월 10하고 11일 날 양일간 진행했던 위버스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체 브랜드 공연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투자 시기네요. 네, 투자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되게 이제 여의도에서 들썩들썩했던 페스타 10주년. 네, 맞습니다. 10주년 페스타였어요. 사실 그 전 세계 팬들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익화보다는 좀 어떤 기념을 하는 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익만 보면 좀 아쉬운데 약간 매출을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익을 조금 손실을 본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후퇴한 상황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2분기 매출액을 보면 한 6천억 정도의 어떤 굉장히 높아진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1,100만 장 팔리면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앨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진영 이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팬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앨범이다. 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순위에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별로 허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앨범은 내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엔터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 IP이자 돈방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깔고 가는 방석. 이 앨범 판매는 그냥 내가 수익적으로 깔고 가는 방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앨범이 인식되는 분기였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콘서트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이고, 뭐 이번 매출은 아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충분한 매출이 나올 것인데, 이제 이익단이 잘못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엔터사를 저희가 살필 때는 이런 콘서트로 인한 뭐 2차적인 굿즈 매출 혹은 앨범 데이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의 그 제조업으로 치면 신제품 라인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네. 아티스트들의 데뷔 혹은 뭐 컴백 이런 일정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이브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하반기 스타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끊었죠. 뉴진스, 네. 그 다음에 정국. 의 솔로 데뷔 뭐 너무 긍정적이었고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러니까 BT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가치 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뉴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기업 가치를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아티스트가 저는 뉴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뉴진스가 현재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라든지 뭐 유튜브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과거의 블랙핑크의 행보를 좀 그 성장 패턴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동남아 쪽에다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합니다. 엔터사가. 근데 그렇게 광고도 안 하는 그룹이 딱 3그룹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3그룹. 블랙핑크? 어디일까요? 네. 블랙핑크. 뉴진스도 들어가요? 네. 아,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BTS. BTS. 아. 네. 그러니까 뉴진스는 이미 사실 BTS나 블랙핑크 정도의 급의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블랙핑크 이상의 저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진스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 월드 투어 마친 TXT가 신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고요. 네. 세븐틴은 두 배로 커진 규모로 일본에 투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세라핌이 단독 월드 투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 걸고 있는 쪽이 이제 3Q나 4Q 쪽에서의 위버스 플랫폼에서의 유료화. 예, 이거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반기는 뭔가 선물이 풍성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주가 좀 쉬고 있을 때가 관심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5만 원권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네, 30만 원 정도고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이브의 흐름도 저희 체크해 나갈게요. 다음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섹터로 갑니다. FNS텍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교집합 쪽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주세요. 사실은 IR에 약간 소극적인 기업이라서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멘텀이 거의 둔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생소하실 거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회사가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부품 쪽이 확 올라오면서 네. 긍정적이고 또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또 수주가 쌓여가면서 괜찮은 실적 내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디스플레이 습식 세정 장비 전문 업체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원래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탄탄한 그 장비 회사가 있어요. 세메스라고, 예, 그 팔은 안 굽는다고 그 회사의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근데 이제 세메스가 이 외장비 쪽에서 완전 철수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대안은 FNS테크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OLED 투자할 때 거의 뭐 전량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올해도 그래서 이제 300억 이상의 수주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투자가 나올 때 또 외장비는 결국에는 이제 FNS테크 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장비는 좀 고구마 같은 투자잖아요. 네. 예,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려야 조금 되니까요. 답답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동사도 이제 그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저는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확인이 좀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 매출이 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 이제 반도체 CMS 재생연마 패드라든지 디스플레이용 메탈 마스크 부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중요한데, 반도체 CMP 재생연마 패드가 뭐냐면 웨이퍼 균일하게 연마할 때 사용이 되는 패드인데,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HB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쌓는 거잖아요. 네. 근데 12단을 쌓든 8단을 쌓든 16단을 쌓든 칩의 전체 높이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은 범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웨이퍼 두께를 낮춰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다이싱이라든지 CMP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MP 재생연마 패드를 이 동사가 국산화를 한 것, 듀퐁이 독점하고 있던 거를 지금 국산화한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재생이 가능해요. 재생 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고객사의 니즈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장비는 한 10% 마진대. 네. 근데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20% 마진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빠져드는 것 같아요. 참 똑똑하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생각에 저도 스며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올해요? 올해는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올해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반영이 봐야 되고요. 내년을 보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소재 부품 쪽에서만 한 500억 정도 매출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그 고객사들 그 디스플레이 쪽 투자로 수주가 또 나온다면은 내년에 매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만이 아니라 부품 매출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최소 100억 이상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지금 동사의 시총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700억대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1차는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내년에.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한 900억 정도 매출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그때 주가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업사이드가 좀 가늠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주가 보니까요. 한 몇 달째 지금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조금 갇혀있는 흐름이네요. 네. 그렇다고 막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 사이에 딱 가둬져 있습니다. 너무 말씀 싸니까. 주신 네. 네, 그것을 좀 밸류를 반영시켰을 때 시총 1,000억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저 1차로는 이제 11,000원 정도. 11,000원. 예, 그 다음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FNS테크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싸다라는 점을 살펴주셨고요. 앞서 하이브와 함께 두 종목 놓고 저희 흐름 계속 확인하면서 AS 해나갈게요. 자, 오늘 유영호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